서명부터 하지 마. 대출이요? 무슨 대출이요?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다른 분이 어머님 계좌를 조회하고 돈을 옮기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저 건 그냥 카드 한도 같은 거예요. 아니요. 이건 실제 대출 사전 심사 서류예요. 오늘은 통장 정리만 할래요. 적금은 해지 안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64. 시장 통해서 30년 넘게 수선집을 하셨어요. 요즘은 손님보다 추억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가게였죠. 낡은 재봉틀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순자 씨. 그런데 이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적금이 드디어 만기가 된 거예요. 어머니, 오늘 은행 같이 가요. 며느리 지우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31살.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며느리였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적금 만기잖아요. 제가 모바일로 묶어드릴게요. 이자도 더 준대요. 지우 씨 말투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느낌이었어요. 태블릿도 챙기고 도장도 챙기고 신분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똑똑하네. 재테크도 잘하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모바일 뱅킹 같은 건 잘 모르니까요.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평범한 은행 나들이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오래된 가죽 지갑을 들고 며느리를 따라 나섰어요. 지갑 안에는 남편 사진이 든 낡은 통장이 있었죠.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새벽 일터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던 시간들, 아들 민재를 키우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날들, 그 모든 게 숫자로 찍힌 게 바로 이 적금이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 며느리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은행 창구 안 가도 돼요. 다 앱으로 되거든요. 그래, 그럼 편하겠네. 네, 그리고 이자도 훨씬 높아요. 제가 비교해 봤는데 2배 이상 차이 나요. 2배요? 그 말에 순자 씨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 평소랑 좀 다른데? 그래도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죠. 아들 민재랑 결혼한 지 3년. 그동안 정말 잘해줬거든요. 명절 때도 먼저 연락하고 생일도 안 빠뜨리고 챙기고. 그런 며느리인데 뭘 의심하겠어요. 은행 지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으려고 기계 앞에 섰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에서 누가 순자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 어디서 봤더라? 아, 맞다. 고등학교 친구 나영이. 나영 씨도 순자 씨와 같은 64. 예전엔 이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년퇴직하고 상담 도우미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나영 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거예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러지? 순자 씨가 손을 들어 인사하려는데 나영 씨가 갑자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건네더니 입술만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서명부터 하지 마. 뭐라고요? 서명부터 하지 말라고?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은행 가면 서류에 서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영 씨는 다른 손님 응대하러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경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 지우 씨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화면에 서류가 쭉 나타났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제목만 대충 읽어봤죠. 전자금융 신규 이용 동의, 통합인증 발급, 계좌 일괄 이체 권한 부여. 뭔가 엄청 많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까 나영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명부터 하지 마. 지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되거든요. 그냥 이름 쓰시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펜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는 펜을 받으려다가 그만 손이 떨려서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 미안해. 손이 떨려서 허리를 굽혀 펜을 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영 씨가 재빨리 다가와서 순자 씨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메모지를 펼쳤죠. 거기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인증 재발급 계좌 이동 동의 위임. 자세한 건 집에서. 위임이요? 내가 누구한테 뭘 위임한다는 거죠? 순자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모르는 척 계속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시죠. 점심시간 되면 사람 더 많아져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펜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 뭔가 이상하다. 아주 심상치 않다. 과연 순자 씨는 이 서류에 서명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믿고 그냥 사인했을까요? 그리고 나영 씨가 경고한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순자 씨는 펜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머릿속에선 나영이 건넨 메모지 내용이 계속 맴돌았죠. 공동인증 재발급 계좌 이동 동의 위임. 위임이라니. 내가 누구한테 뭘 넘겨준다는 건가요? 며느리 지우 씨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만 사인하시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계속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자꾸 보고 은행 직원들 눈치도 보고 순자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한데 나 글씨가 너무 떨려서 잘 안 써지네. 창구 가서 직원분한테 설명 듣고 할까? 지우 씨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자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괜찮아요. 어머니, 창구 가면 더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난다? 방금 전엔 여기서 하면 간단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창구가 더 빠르다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순자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창구 번호표를 뽑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지우 씨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문자를 치다가 지우고 다시 치다가 지우고.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드디어 순자 씨 차례가 됐습니다. 2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창구 직원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가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적금 만기됐다고 해서요. 해지하려고요. 지우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데요. 태블릿을 꺼내서 직원에게 보여줬어요. 직원이 화면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통합인증 신규 발급이랑 계좌이동 동의서, 그리고
직원이 화면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대출 사전 심사 서류도 있으시네요? 대출이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요? 무슨 대출이요? 지우 씨가 황급히 웃으며 말했어요. 아, 어머니. 저건 그냥 카드 한도 같은 거예요. 요즘 앱에서 자동으로 같이 체크되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실제 대출 사전 심사 서류예요. 고객님 동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공동명의 한시 위임 조항이 있어요. 이건 고객님 계좌에 대한 권한을 30일간 다른 분께 넘기는 거거든요. 권한을 넘긴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다른 분이 어머님 계좌를 조회하고 돈을 옮기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까 나영이가 경고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옆에 있던 지우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건 그냥 편하게 하려고.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금 해지하시고 이 서류들도 진행하실 건가요?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요, 통장 정리만 할래요. 네. 적금은 해지 안 할게요. 대신 분할로 나눠서 다시 묶어주세요. 새로 뭘 만드는 건 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어요. 지우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자 손해보세요. 오늘까지가 만기인데. 괜찮아. 이자보다 중요한 게 있어.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분할 재해치로 진행할게요. 이 서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취소요. 네, 알겠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타닥타닥 들렸습니다. 지우 씨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있었죠. 업무가 끝나고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30일 분할 재해치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가 일어서려는데 직원이 작게 말했어요. 고객님, 잘하셨어요. 요즘 이런 일 많거든요. 그 말에 순자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창구를 나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우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성과 압박이 좀 있어서. 순자 씨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성과가 왜 내 계좌랑 연결되는데? 지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순자 씨 휴대폰이 아니라 지우 씨 가방 속에서 울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우 씨 가방에 있던 다른 휴대폰에서요. 순자 씨는 눈치챘습니다. 저건 민재 휴대폰 소리다. 며느리가 왜 아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지우야, 그거 민재 폰 아니니? 아, 네. 아침에 깜빡하고 가져왔어요. 그래. 그럼 확인해봐. 급한 연락일 수도 있잖아. 지우 씨는 머뭇거리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급여 이체 변경 요청 승인. 발신인은 아들 회사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니? 이건 민재 월급 통장을 왜 받고? 누가 승인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떨구고 서 있었어요. 순자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일어날 뻔한 일,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내일 은행 다시 가자. 셋이서 어머니, 민재 데리고 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알았지? 지우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영아, 고마워. 내 한마디가 우리 애를 살렸어. 만약 그때 그냥 서명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하려 했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세우는 건 정말 오래 걸리죠. 순자 씨는 가방 속 통장을 꺼내 쓸었습니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운 시간, 밤샘 일하며 모은 땀방울. 그걸 지켜낸 건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창의 눈빛 하나, 그리고 서명부터 하지 말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과연 다음 날 세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 지우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순자 씨는 가방에서 나영이 쥐어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앞면엔 아까 본 그 경고 한 줄. 공동인증 재발급 계좌 이동 동의 위임. 자세한 건 집에서. 뒷면을 펼쳤어요. 거기엔 더 자세한 설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인증 재발급 계좌 이동 동의. 전 계좌 실시간 조회이체 권한 부여 가능. 한시 위임 사전 심사. 가족명의 담보 보증으로 전환될 위험. 모바일 태블릿 서명은 빠르고 취소는 느리다. 그리고 맨 아래 나영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해. 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냥 서명했다면 내 계좌가 다 넘어갔을 거라고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영아, 나야. 순자야. 순자야. 오늘 은행에서 무사히 끝났어? 응. 내 덕분에. 근데 이게 도대체 뭐니? 내가 뭘 모른 채 서명할 뻔했던 거야? 나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이런 일이 진짜 많아. 특히 가족 사이에서. 가족이? 응. 며느리나 사위, 때로는 친자식까지도. 부모님 신뢰를 이용해서 계좌 권한을 넘겨받는 거야.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부터 시작해. 소액 대출. 그러다가 한도를 늘리고 자동이체를 걸고 나중엔 부모님 명의로 보증까지 서는 거야. 그게 가능해? 한시 위임 조항에 사인하면 가능해. 특히 공동인증까지 넘어가면 말 그대로 계좌 주인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야.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내 며느리가 진짜 그럴 생각이었던 거야?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오늘 내가 본 서류는 분명히 위험한 거였어. 특히 대출 사전 심사까지 포함된 건. 보통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준비하는 거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왜 우리 민재랑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왜 이런 식으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들 민재였어요. 건축 도면을 들고 지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왔니?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근데 엄마,
오늘 은행 갔다 왔다며? 적금 잘 정리했어?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내일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야, 너 혹시 급여 통장 바꿨니? 네. 아니요. 왜요? 그럼 이건 뭐니? 순자 씨는 아들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아까 봤던 그 메일. 건축사 사무소 급여 이체 변경 요청 승인. 민재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 이거 신청 안 했는데? 지우 가방에서 내 폰이 나왔어. 그리고 이 메일이 와 있더라. 지우가 내 폰을? 민재는 황급히 메일을 열어봤어요. 발신인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생소한 이메일 주소였죠.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민재 명의로 된 급여 이체 계좌 변경 신청서가 있었어요. 서명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 서명, 내 거 아닌데요? 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오빠, 지우야, 이게 뭐야? 왜 내 폰을 가지고 다녔어? 그리고 이 서명은 또 뭐고?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앉아. 지우도 앉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묻는 거야. 오늘 은행에서 나한테 서명 받으려던 서류. 그게 뭐였니? 말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은행 직원한테 다 들었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이유를 말해봐.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우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내 동생 알지? 응. 동생이 왜? 동생이 사업을 했었어. 작은 카페였는데 망했어.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썼어. 친구 사업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 들고 도망갔어. 그래서 빚이 내 동생한테 다 넘어왔어. 순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 내 월급으로 갚으려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동생이 신용불량자 돼. 그래서 우리 엄마 계좌를 노린 거야? 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오빠, 나 진짜 돌려줄 생각이었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으려고. 한 달?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내 월급 통장까지 왜 건드린 거야? 그건 오빠 월급까지 합쳐야 금액이 맞았어. 그래서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어머니,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못 붙여. 그 말에 지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동생이 무너지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래서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겁났다면 그 겁을 우리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왜 이렇게 돌아갔니? 면목이 없어서요. 시댁에 손 벌리기 싫어서.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우린 남이 아니잖아. 부부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자자. 내일 다시 은행 가서 정리하고. 그리고 지우야,
내 동생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자.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 씨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이 우리 아들을 지켰어.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배신감, 그리고 깨진 신뢰. 이걸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은행에서는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은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고 은행 가자. 셋이서. 민재와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은행에 도착하니 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어젯밤에 미리 연락했거든요. 순자야, 왔구나. 이쪽으로 와. 나영은 세 사람을 별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도 함께 있었어요. 어제 준비하셨던 서류들, 일단 화면에 띄워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전날 태블릿 서류 기록이 떴어요. 공동명의 1시 위임 30일 체크박스는 진행 중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최종 서명이 없어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서명 전에 중단하셨네요. 만약 이게 완료됐다면 직원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급여 이체 계좌 변경 신청서 사전 승인, 계좌 통합 조회 동의, 자동이체 일괄 등록 임시 폼. 민재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다 뭐예요? 고객님 명의로 준비된 서류들입니다. 아직 승인 전 단계라서 취소 가능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응. 왜 이렇게까지?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내 동생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천만 원을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 진짜 살 곳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 엄마 돈을 훔치려고 한 거야? 훔치는 게 아니라 빌리려고. 빌린다고 이렇게 몰래 서류 준비해? 이건 빌리는 게 아니라 사기야. 민재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목소리 낮춰. 엄마,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우가 우리를. 알아. 하지만 지금은 소리 지를 때가 아니야. 일단 정리부터 하자.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먼저 공동인증 재발급 신청,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전자위임 신청도 차단할게요. 급여 이체 변경권은 사기 의심으로 블록 처리하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본인 확인이 안 된 신청이라 바로 차단 가능합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순자 고객님 예금은 분할 자동재해치로 묶어드릴게요. 그리고 민재 고객님 계좌는 제3자 위임 금지 플래그를 걸어놓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계좌를 건드리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자야, 앞으로는 서류에 서명할 때 꼭 직원 설명부터 들어. 특히 모바일이나 태블릿은 조심해야 해. 알았어. 나영아, 정말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세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11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응. 우리 조금 쉬자.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겁이 나서 거짓말했다면 그 겁을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대신 약속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하기.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재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 나도 정리할 게 많아.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나 친정 가 있을게. 오빠 마음 정리될 때까지. 응. 지우는 택시를 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순자 씨와 민재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차갑게 한 것 같죠? 아니야. 넌 잘했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순자 씨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미워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사랑이야. 지우 동생 빚은 어떡해요? 2천만 원이라며. 그건 지우네 집안 문제야. 우리가 직접 도울 순 없어. 그럼 그냥 두는 거예요? 아니,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하지만 우리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야. 그건 지우한테도 도움이 안 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서명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영이 한마디. 서명부터 하지 마. 그 말 하나가 다 바꿨어. 대단하세요, 엄마. 뭐가 대단해. 그냥 친구 말 들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남긴 적금 통장. 거기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 가던 남편. 손이 부르트도록 재봉틀 돌리던 자신. 아들 학비 내려고 밤샘 일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통장 안에 있었어요. 그걸 지켜낸 건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창의 눈빛 하나, 은행에서 건네받은 종이 쪽지 하나, 그리고 서명부터 하지 말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집 대문 디지털 키 바꿔요. 그리고 제 월급 통장 비밀번호도. 그래. 근데 비밀번호는 나도 모르게 해줄까? 엄마.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다 보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순자 씨는 오랜만에 재봉틀에 기름을 쳤습니다. 끼익끼익 소리 나던 재봉틀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오래된 것들이 오래된 채로 제 역할을 하도록. 오늘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 문제 해결했어요. 정부 지원 대출로 일단 정리했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씩 갚을게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도 될까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민재한테 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내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날 저녁 민재가 지우와 통화하는 소리가 방에서 들렸습니다.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재봉틀 앞에 앉아 낡은 옷을 수선했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실이 구멍을 메웠습니다. 찢어진 것도 다시 꿰맬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어요. 세상엔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는 위험이 많다는 것.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배웠습니다. 진짜 친구는 위험한 순간에 알아본다는 것. 서명부터 하지 말라는 한마디가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멈춰야 한다는 것. 오늘도 순자 씨는 시장 통수선집에서 재봉틀을 돌립니다. 손님은 적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오래된 것들을 고치고 찢어진 것들을 꿰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은행 서류에 서명할 때, 특히 가족이 대신 챙겨준다고 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명부터 하지 마. 이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